가장 인기 있는 약물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속이고 행동을 바꾸는가?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에 침투할 수 있고 모든 방어 장벽을 넘어 당신의 뇌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슈퍼악당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고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약물인 알코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분자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가장 보호된 컴퓨터인 우리의 뇌를 해킹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한 경계를 넘어설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알코올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랍어에서 왔으며 문자 그대로 와인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대수학, 알게브라, 다이아몬드, 알마즈와 같이 알뼈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들처럼 이것도 고대 아랍 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9세기 아랍 연금술사들이 처음으로 이 물질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해냈습니다. 유럽 수도사들은 조금 뒤에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화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 결국에는 이 신비로운 분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 알코올이란? 과학적 관점에서 알코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CaEaEiA라는 간단한 분자식을 가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에 잘 녹거나 지방에 잘 녹는 것과 달리 알코올은 두 장벽 모두를 쉽게 통과합니다. 유령처럼 어떤 막도 통과하며 심지어 가장 보호된 기관인 우리의 뇌에도 쉽게 도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혈액에서도 약 0.018%의 알코올 또는 0.1%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포도당이 분해될 때 우리 세포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를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는 것입니다. 뇌의 비밀로의 침투. 알코올은 그 자체로 신경전달 물질은 아니지만 모든 신경세포의 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자 그대로 뉴런의 막에 끼어들어 수많은 수용체와 이온 채널의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의 주요 억제성 전달 물질인 감마아미노 부치르산 GABA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각 연주자가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는 복잡한 오케스트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알코올은 일부 연주자들에게는 더 크게 연주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침묵하게 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음표를 연주하게 만드는 이상한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 멜로디가 독특하게 들리는 것이 놀랍지 않겠죠? 알코올, 드라마의 세막.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과 뇌의 상호작용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상해 봅시다. 각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막, 도파민 급증. 먼저 작은 용량이 등장합니다. 순수 알코올 10에서 20g까지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정도. 선호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응석받은 스타처럼 알코올은 우선적으로 도파민 뉴런에 작용합니다. 이들은 이 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과는 도파민 활성화, 도파민이 주로 움직임과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량의 알코올은 종종 자극 효과를 유발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막, 가바가 작용하기 시작. 이제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갑니다.
알코올 20에서 60, 80g 정도의 중간, 용량 와인, 이세나, 보드카 120g 정도. 여기서는 감마아미노 부티르산 가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효과에 더해 가바 시스템의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GABA는 뇌의 주요 억제성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진정, 항스트레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업무일로나 상사와의 어려운 대화 후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막, 화학적 혼돈. 알코올 60에서 80g 이상의 큰 용량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뇌의 모든 전달 물질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각 사람의 뇌가 고유하기 때문에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울며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속담에 술 취한 사람은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이는 본성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에 노출된 뇌의 오작동일 뿐입니다. 언제 재미가 중독으로 변하는가? 사람이 알코올을 자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중간 용량으로 소비하면 전달 물질 시스템과 시냅스가 지속적인 활성화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습관화와 의존성이 발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가장 먼저 변화합니다. 정신자극제를 사용할 때와 비슷하게. 비록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지만 익숙한 용량 없이는 도파민 뉴런들이 시동이 잘 걸리지 않기 시작하여 사람은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는 기분을 돋우기 위해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유형의 알코올 중독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부터 마실 수 있으며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빨리 만들고 우울증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 강한 것을 선택합니다. 가바 유형,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다음 단계는 가바 유형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것이 발달하려면 보통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GABA 뉴런과 시냅스가 손상됩니다.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으면 가바 시스템은 필요한 것보다 덜 작동합니다. 가바에는 주요 억제성 전달 물질이므로 글루타메이트 시스템, 주요 흥분성 전달 물질이 우세해집니다. 뇌에서는 과도한 활동 쪽으로 전반적인 불균형이 생깁니다. 움직임이 부정확해지고 감정이 부적절해지며 생각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선망,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유명한 알코올 선망은 알코올 섭취 중에 발생하는 환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가바 유형의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 며칠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환각입니다. 이 순간에 특징적인 환영이 나타납니다. 보통 몸 위나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는 작고 불쾌한 동물들, 악마들, 개미 등 불쾌한 생물들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알코올 선망, 감염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붉은 선망과 달리라고 불립니다. 유전적 요소, 독소와의 복권. 알코올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해독 효소의 활성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먼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하는 알코올 탈수소 요소가 작동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코올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독성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나타납니다. 숙취의 모든 증상은 바로 이 물질에 의한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더 무해한 분자로 변환시키는 두 번째 효소인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요소의 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효소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사람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거의 숙취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능력을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효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숙취는 따라잡을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첫 번째 효소는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두 번째 효소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고 중독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숙취는 최소한의 용량에서도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확고한 금주자가 됩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만으로도 즉시 두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취하는 위험한 재능.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경우는 첫 번째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소량의 알코올로도 취하고 많은 긍정적 감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나쁘냐고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도파민 유형으로 습관화와 의존성이 가장 쉽게 발생합니다. 쉽게 취하는 사람들은 위험 영역에 있으며 알코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뇌.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간보다도 더 나빠 보입니다. 왜냐하면 CAAL은 큰 용량에서 결코 무해한 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해될 때 여러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전체 유기체를 손상시키고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시스템인 뇌의 섬세한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알코올 의존성에서 벗어나기가 극도로 어려운 이유는 바로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전체 유기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뇌 손상, 그 다음 통제력 감소, 그 다음 더 많은 알코올, 그 다음 더 큰 뇌 손상, 그리고 알코올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영화, 광고 및 소셜 미디어에서 그 소비가 로맨틱하게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약물과 유사한 물질입니다. 그것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때에 멈추고 와인 한 잔과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습관 사이의 위험한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알코올이 단순히 무해한 오락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뇌에 대한 그것의 작용이 즐거운 도파민 자극에서 완전한 화학적 혼돈까지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존성이 어떻게 발달하고 왜 일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특별한 위험 영역에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금주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자가 선택합니다. 하지만 병을 열 때 당신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양에 대한 다른 반응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댓글에서 당신의 관찰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학과 일상생활의 교차점에 있는 주제들이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